네,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AS 시간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거나 토요일날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 Q&A를 진행하면서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들 추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AS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와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6월 1일자 방송이었습니다. 서울 빌라 어느 동네 어디를 사야 할까요? 이 영상 밑에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자, 3080 빌라는 낙찰받으면 현금 청산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었던 3080 공공 재개발 진행되는 빌라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규정상은 현금 청산입니다. 예. 왜냐면 그때 당시 투기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현금 청산이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현금 청산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었어요. 당시에 사실 3080 재개발이 모든 재개발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재개발이거든요. 일단 주인이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어떤 이익에 대해서 국가와 개인이 같이 나눠 갖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재개발인데, 당시에는 이거라도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뭐 따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라도 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막 재개발이 나오면서 어때요? 3080 재개발 빌라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으로 많은 지역들이 갈아탔어요. 근데 지금 아직 3080 이 공공재개발로 추진이 아직 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진짜로 추진이 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조건의 재개발들이 많이 있는데 3080 공공 재개발을 진행할 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 또 추가 분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예. 이 3080 공공 재개발은 진행되지 않을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신속통합이나 다른 걸로 바뀌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현금 청산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이게 진짜로 진행이 돼서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은 한 1%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는 요럴 때 3080 재개발이니까 현금 청산이니까 관심이 없는 요럴 때 사두었다가, 예, 조합의 움직임이 변화를 가져가고 아니면 새로운 신속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 조합이 나타나면서 여기 어때요? 동의율을 더 앞서가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국화부님께서 또 6월 1일자에 달아주신 댓글이었는데, 물건이 공유자가 7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조세 채권이 걸려 있고 다른 지분도 사람의 압류도 걸려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소멸되는 권리들이 7분의 1만큼만 말소되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금액만큼만 소멸되는 건지, 대항력 임차인이 있으면 여러 명의 지분일 경우 지분만큼 조세 채권과 압류 금액을 가져가고 인수인 건가요? 조금 복잡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보세요. 7명이 주인인가 봐요. 이 물건에. 근데 한 분이 조세 채권이 걸렸던 압류하가 이것저것 연유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죄가 없잖아요. 네, 나머지 6명의 지분에 대한 재산은 10원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뭐만 건드려요? 이 7분의 1, 이 한 분 잘못하신 이 한 분에 대한 것만 경매를 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낙찰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된 거는 1억이야. 낙찰된 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받고 9천만 원은 나머지 주인들한테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 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챙겨가고 또 만약에 아까 못 받은 9천만 원에 대한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지금 이게 문제를 일으킨 이 지분권자가 다른 재산이 또 있다면 그쪽에 또 압류를 걸고 할 거예요. 그죠? 전혀 분리돼서 나머지 선한 6명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 법은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같이 소유하고 있어도 남편이 사업을 실패를 통해서 절반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게 되더라도 아내분 것도 같이 공동체니까 아내분 것도 어떤 뭐 다 빼앗아 가나요? 그러지 않죠? 예, 그냥 2분의 1 지분으로만 경매를 진행을 하죠.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을 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선아님께서도 같은 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타 매도 시 20년 된 엘베 없는 아파트랑 준신축급 빌라 어느 게 인기 있을까요? 해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질문의 관점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20년 된 엘베 없는 아파트여도 한강뷰야. 그죠? 그리고 역세권이야. 엘베가 없다는 건 그래봐야 한 4, 5층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6층 뭐 이렇게. 그죠? 뭐 20층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단타가 안 될까요? 그죠? 반대로 준신축급 빌라야. 그럼 무조건 단타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인천에 있는 거는 얼마나 팔기 힘든데요. 안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거는 정말로 팔기가 힘들어요. 가격을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20년대 엘베 없는 아파트니까 안 좋다. 또 준신축급 빌라니까 어디에 있어도 단타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물건이 그 지역에서 현재 실거래 기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민할 게 있을까요? 첫째나 둘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선 시세조사가 생명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경애님께서 또 6월 8일자 방송에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매도님 안녕하세요. 입찰가 정할 때 실거래가와 최저가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경락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예, 이거 질문 답변 드릴게요. 자, 입찰가를 정할 때 실거래가와 최저가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도 기준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겠죠. 왜? 이거보다 낮게 쓸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미니멈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실거래가는 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거래됐던 기록들을 주변의 현황을 파악해보면 이게 우리 집의 매매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은 실거래가도 그렇고 최저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걸 고려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경락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카드론 대출 먼저 상환해놔요. 자,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신용을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왜 이렇게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하고 카드론 대출 이거를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만큼 너무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뭔가 유비무환이 돼 있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평상시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 자체가 금리가 10몇 프로예요. 10몇 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한다? 이분은 되게 힘들구나. 위험할 수 있는 군에 속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용 기준이 낮아져서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건데요. 그렇다고 안 나오진 않아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거 갚아야 나옵니다. 이런 건 이모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는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트리니티 세인트님께서 같은 날 방송이죠. 경매 계속해야 하나요? 요즘 아파트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가격도 높고 빌라는 허그가 높게 입찰하고 상가는 공실 위험이 높고 뭘 해야 하나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슬펐어요. 왜냐면 사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경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예. 요즘 아파트 경쟁률이 너무 높고 가격도 높아. 예?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좋아.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 높고 가격도 너무 높은 것 같죠? 실제로 따져보면 이분들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다 번다니까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떨어진 건 아닌지, 그죠? 내가 너무 미니멈으로 조사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빌라는 허구가 높게 입찰하고, 라는 대목에서도, 맞아요. 빌라는 허구가 높게 입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침 방송에서 소개했잖아요. 빌라 허구에서 왜 가져간다고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4년 후에 이게 든든 전세 서비스를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해 주다가 4년에서 8년 후에 매도하겠다고 했어요. 그 기간 안에 이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엔진과 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허그잖아요. 정부잖아요.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이들도 아니까 지금 매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럼 나도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허그가 모든 물건에 입찰을 들어오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내가 빨리 사야 되겠구나. 얼마나 이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돼야 되는 거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상가는 공실위험이 높아서 뭘 해야 하나요? 얘기하셨는데 상가는 공실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된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실위험이 높은 데는 그런 지역만 그런 거예요. 세종시가 그런 거고요. 저쪽 위례 쪽에 거기가 그런 거고요. 또 헬리오가 그런 거고 여기가 그런 거고 저기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시흥에도요, 수많은 신도시가 존재하죠? 목감지구, 장현지구, 장상지구, 뭐, 다른 뭐, 배구지구 이런 데들 상권 어때요? 예, 별로 안 좋아요. 공실도 많고요. 근데요, 똑같은 신도시인데 은기 지역 보세요. 공실 없어요. 예, 업장들 매출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식당, 거기 공실이든가요? 5년째 공실이었어요? 여러분들 10년째, 20년째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가들 여러분들도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가지고 상가를 월세 받으면서 잘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상가는 공실 위험이 높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더 돈이 된다라는. 예. 사실은요, 이 경매 시장은요, 놀이터예요. 이런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놀이터고요. 왠지 불안하고 항상 무섭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큰 돈이 드니까 뭐 힘들고 막 이래서, 예, 또 내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면 이 놀이터로 올 수 없어요. 알겠죠? 네? 우리 트리니티 세인트님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저 굿모닝 경매 화이팅하고 노력할 테니까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세인트님 내가 보면서 안 돼. 예. 이게요, 내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될 일도 안 돼요. 그죠? 근데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안 될 것도요. 가능성이 1%밖에 없는 것도요. 100%, 200%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뇌과학자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인지심리학자.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다양한 유명한 책 속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굳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정도의 멘탈이고 이 정도의 꾸준함이시라면 무조건 이뤄낼 수 있어요. 우리 트리니티 세인트님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도 좀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꼬마신랑님 요것도 같은 날 댓글이었어요. 월요일에 아파트 입찰하러 갑니다. 입찰보증금 외에 추가 대출로 충당하려고 알아보니 감정가 또는 입찰가 대비 80% 낮은 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은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해 보려고 합니다. 대출 상담사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기존 대출이 없고 신용도가 좋은 편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출 경험자의 조언.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여건이시면 가능해요. 근데 이 정도 여건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요. 꼭, 대출을 정 불안하면 대출이 나오는 날, 여러분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이런데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만 입력하고 딱 심사 받으면 바로 여러분들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정 안 되면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그리고 심지어 카드 단기 연체까지 있었는데도 대출이 나왔어요. 이 정도입니다. 대출의 시장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 마시고 강단 있게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요. 자, 요거는 6월 29일자 방송 아래 댓글 내용입니다. 네스님께서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자가 모두 배당받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받을 게 없다면 무잉여로 기각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죠? 경매신청한 사람이 10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경매신청한 사람이 10원도 못 받아서 무잉여로 이게 기각될까봐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이 중복으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 여러분 가끔 경매 사건이 막 2개, 3개 막 걸려있죠. 등기부 보면 그게 이 무잉여로 기각될까봐 일부러 위에 근저당 선순위자들이 그렇게 중복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연유로 이렇게 됐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각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관악사님께서 같은 날짜 질문이었습니다. 경매식계 투자로 강서구 빌라 시세 3억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받았습니다. 전세기간 4년 만료, 금년 9월 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 사실 거냐 물어보고 산다면 5% 증액받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이분이 산다 그러면 당연히 5% 증액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세보증 126%일 때 2억 4,500만 원인데 이게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3억 1,000만 원짜리이신 분은 보증보험이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126%가 2억 4,500이니까 이분 입장에선 0.00001도 고민하지 않고 이 돈 받고 빨리 나가고 싶을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그죠? 자, 5%를 증액해달라 요청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증액 못 해준다면 9월달 계약 종료로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거부스럼일까요? 아니요. 고민할 필요 없고 이분은 이미 지금 보증보험과 관련해서 2억 4,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3억 1,000만 원에 이 상황에서 지금 경매가 진행되면서까지도 지금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찌저찌 하든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200%이길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나는 어쨌든 전세를 놓을 거라면 2억 4,500에서 뭐 받아야 수준이 정말 높다면 뭐 플러스 월세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그림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점점님께서 다중주택을 낙찰받거나 매입할 때 내부에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같은 시설이 있는 것은 매입하면 안 되는 거죠? 해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건물 같은 거 봐가지고 요런 것 때문에 위반 건축물 찍힌 거 봤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네. 그리고요, 요런 다중이나 이렇게 고시원 건물인데 가스레인지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게 적발되면은 당연히 위반으로 걸리기 때문에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보통은 인덕션 같은 거 1구짜리 그런 걸 해놓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현실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보통 많은 다중주택이 방 내부에 취사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취사시설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인덕션은 있는 거고요? 그 취사시설인데?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이게 보관이 또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에 암묵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부담을 다 감수하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뭐 지자체에서도 이게 특별히 이게 뭐 위성 사진으로 찍히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적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전 실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개가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보다는 실전에서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매물을 공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그때그때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기회가 되면 굿모닝 경매 AS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또 평소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들 제가 가끔 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밑에 영상이 올라가면 요약 영상이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의성의껏 제가 또 이따금씩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또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부성님 비가 많이 와요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꿀모닝다 1328일차 봤다고 따님. 네, 감사합니다. 해피리치고고님 29일 차시래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님 빌라 첫 낙찰받고 대출 정리 중이에요. 탄력받아 다음 입찰 들어갈 물건 검색하고 임장까지 다녀왔는데 세금 8.8% 때문에 매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요.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건가요? 매도될 때까지 물건 검색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뭘 하고 있으면 될까요? 경매놀이터에서 마음껏 놀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그 매도 먼저 해야 되겠죠. 매도 먼저 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이 좋은 물건이 있다면 8.8%가 아니니까 그런 물건들을 매입해서 또 두 트랙으로 가셔도 좋고, 예, 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희망한다. 그러면 매도하고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자, 또 하이엔드 스튜디오님께서 오늘도 좋은 AS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도움이 됩니다. 다행이군요. 네, 써니태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자격은 갑자기 질문 타이밍이 돼버렸어. 실시간 질문은 토요일날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네. 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자격은 공유지분이 1% 보유자라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자, 오늘 평생반 수업 가는데 비가 오니 운치 있네요. 오늘 저희 수업 없는데? 잘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타나시티님, 저희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네? 그죠? 전문가반 수업 온다는 얘기인가요? 오늘은 전문가반 수업이에요. 그죠? 네. 뚜루남매님, 요즘 개그 왜 안 하세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여러분. 개그? 제가 어떤 개그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자꾸, 짜여진 이게 애드립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막 주먹구구식으로 했잖아요.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리하게끔 정리를 이렇게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좀 이게 개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예, 뚜루문 안매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내가 왜 찔리지? 이렇게 찔리지? 나는 왜 찔려야 되지? 난 개그맨도 아닌데? 근데 내 마음은 왜 찔리지? 개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그의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멘토님 쇼츠에서 개그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쇼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미에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을 깨알로 조금씩은 넣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또 맛으로 한번 조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무슨 부동산, 나라의 경제와 경매 뭐 이런 거시적이고 미시적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자꾸 개그를 쳐도 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좀 저제나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실까 싶어가지고 좀 뭐 해보는 거죠, 뭐. 예.
네, 멘토님 꾸준하게 감사드립니다. 김미선님, 네, 매쇼츠에서, 아, 그래요. 노래 들은 지도 오래됐어요. 봤다고, 멘토님. 비타민이, 멘토님 베프가 있어.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도 멘토님은 개그가 재밌어. 베프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개그를 맨날 하나씩 짜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진심 어린 충원, 조언, 뭐, 여러분들, 예, 많은 것들 또 아울러 뭐 쓴소리 뭐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민터님께서 멘토님 하보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는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멘토님 수업 시간에도 재밌으세요? 신현웅님 개그해. 이종수님 개그 쳐도 됩니다. 아, 웃는 게 행복하지요. 아, 재밌으면 좋죠. 그러네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또 웃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저께 제가 또 서울대 그 교육과정 그 또 모임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되게 존경하는 또 오종남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와, 옛날에 이제 정말 많은 분야에 중책에 계신 분이시면서 또 널리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야, 제가 어제 또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야,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예. 나는 또 보고 싶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어, 아, 저분은 또 보고 싶다. 아, 자주 뵙고 싶다. 예. 이야, 그리고요, 뭐였더라? 한 가지 더 있는데, 음, 아, 이게 그 교수님한테, 어떤 이제 그 5선을 하신 국회의원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5선 국회의원이 됐을까? 예. 뭐 이런 질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너는 저녁 12시에 전화가 와서 누가 뭘 부탁하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그분께서 기분 너무 좋지. 그랬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대. 그래서 네가 5선을 한 거야. 네. 제가 진짜 망치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제가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제가 사실은 하루에도 수업이 없으면 거의 14분 정도를 30분씩 계속 이제 예약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막 이제 여러 가지 문자, 카톡 막 통해서, 정말 어떤 쉬는 시간 없이도 휴일에도 막 이렇게 막 상담을 막 하고 이럴 때 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내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데 이걸 다 이렇게 쳐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누군가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게 되게 행복한 거였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였는데, 누구도 만약에 찾아주지 않는 그게 더 불행하고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데,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반성했어요. 너무 반성했어요, 여러분. 저 고백합니다. 저 솔직히, 때로는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옛날에 가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대면 심지어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잠든 적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30분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분에 대한 모든 상황에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도 많고, 막 그러면서, 어떨 땐 되게 막, 이게, 저도 멘탈이 나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와, 진짜 반성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들, 소중한 궁금증들, 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정말 기쁨인지 줄 수 있어서 더 행복하다는 이 마음. 갑자기 또 딴 데로 가게 되버렸는데. 그죠? 야, 여러분. 예.
저 반성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요. 더 나은, 예, 더 인성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생각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더욱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돼야겠구나. 너무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고백하는 거고요. 예, 하여간, 우리 같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제 너무 큰 가르침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